뒤에서 한 번 끝까지 천천히 들어왔다. 단단히 밀려 들어온 그 감각이 안에서 조용히 멈췄고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바닥 깊은 곳부터 묵직하게 흔들렸다. 허벅지 안쪽에 닿은 손이 천천히 움직이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머물렀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구례에 사는 62살 김혜영입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여정을 함께 떠나주세요. 한 달 전쯤 캠핑카를 계약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하고 싶었던 곳이 남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도로만 따라가던 작은 항구 마을. 거기 바닷가에 혼자 앉아 하루쯤은 내 생각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남쪽 끝 도로를 따라 해가 넘어가기 직전 그 바닷가에 도착했을 땐 하늘과 수평선이 딱 맞닿아 있었고 모래 위엔 이미 바람 자국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텐트줄을 당기고 있을 때 옆쪽에 조용히 캠핑카 한 대가 들어와 섰습니다. 그 차는 저보다 훨씬 오래된 듯했고 먼지를 쓸고 다닌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햇빛에 그을린 팔이 살짝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바닷가 풍경은 더 조용해졌고 그 사람은 차에서 내리더니 뒷짐칸에서 의자와 작은 화로를 꺼냈습니다. 저는 텐트줄을 마저 고정하고 불편하지 않게 방석을 깔고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모닥불 피워도 괜찮겠냐며 제가 좋다고 하자 그는 장작을 손질해 조약돌 위에 올려두고 작은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조금씩 살아나고 그의 얼굴도 그 빛에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고 말은 적었지만 동작 하나하나에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진우라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다가 해가 지는 시간대라 여기서 쉬어가려 했다고. 저는 김혜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이며 제 나이쯤 되면 이름보단 눈빛을 더 먼저 보게 되는 것 같다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실 수 있냐고 물었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자기 보온병을 꺼내 종이컵에 따라 건넸습니다. 그건 제가 넣지도 않았는데 설탕이 없는 블랙커피였고 그의 눈엔 제가 원래 이렇게 마시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불빛이 커지고 서로의 의자가 가까워졌습니다. 둘 사이엔 바람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갔고 그 틈마다 불이 흔들릴 때면 그는 말없이 장작을 하나 더 얹어 불을 안정시켰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컵을 내려놓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여행을 자주 하시냐고.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오래됐다고. 딱히 정해진 방향도 없다고.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아이들까지 모두 출가하고 나니 이제는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어디든 떠나도 되는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롯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 손길은 느렸고 자세를 낮춰 장작 위치를 바꾸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텐트줄이 살짝 헐거워진 걸 보더니 말없이 그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고리 방향도 바꿔주었고 저는 그걸 보며 뭐가 더 묻지 않아도 되는 관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빛이 잦아들고 저는 텐트 안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밖에 남아 있었고 불 주변을 조용히 정리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텐트 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을 때 그는 등불을 옆에 두고 제 텐트 앞 작은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에 비친 그의 뒷모습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문을 열고 다시 나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서로 마주보지 않은 채 불빛만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옆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날 같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제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가 그 손등을 조용히 덮었고 말없이 단단하게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숨소리도 불소리도 바람도 그 순간엔 아무것도 우리 사이를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햇빛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바닷가. 잔잔한 모래 위로 새 발자국이 겹쳐 있었고 텐트 앞 의자에 놓인 컵은 밤새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래바닥에 무릎을 대고 차 앞 커버에 맺힌 이슬을 손등으로 쓸어냈습니다. 캠핑카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진우 씨가 따뜻한 물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인사했고 그는 오늘은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틀쯤 더 내려가 통영 바닷길 근처에서 하루 묵을 생각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그쪽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며 잠시 같이 이동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낯선 사람과 함께 도로를 나서는 일이 전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지만 어제 그의 손등에서 전해지던 체온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출발 준비를 마쳤을 무렵 그는 제가 내비게이션을 다룰 줄 아는지 묻고 길이 헷갈리는 구간에서 자기가 앞서 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출발했지만 내내 그의 차량이 제 100m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도착한 통영의 마을은 벼락처럼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낚시 포인트 주차장에 캠핑카를 나란히 세웠고 그가 먼저 우산을 펼쳐 제 쪽으로 왔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잠시 웃음이 스쳤고 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비 오니까 텐트보다는 차 안에서 머무는 게 좋겠다고. 나는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끓일 거라며 혹시 같이 먹겠냐고 묻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캠핑카 내부는 생각보다 단정했습니다. 자그마한 전기 인덕션과 길게 눕힌 접이식 침상이 있었고 냄비 안에서는 국물이 천천히 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를 썰고 양파를 다지며 아무 말 없이 움직였고 그 행동 하나하나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오래 기다렸던 사람처럼 익숙한 느낌이 따라왔습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제게 이런저런 취향을 묻기보단 자연스럽게 반찬 방향을 제 쪽으로 돌려주었고 밥그릇을 옮겨주며 말했습니다. 짜면 말하라고. 국물은 뜨겁고 부드러웠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들고 한 숟가락씩 떠먹는 동안 차 안에는 비소리와 은은한 김냄새만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자주 요리하냐고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다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이렇게라도 입맛을 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컵에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쪽도 혼자 오래 계셨냐고.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고 이혼이었는지 사별이었는지 그런 건 따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남은 국을 보온통에 담았고
저는 조용히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안쪽 조명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컵을 씻기 위해 창 옆 개수대를 정리할 때 저는 침상 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우고 앉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컵을 내려놓고 돌아섰을 때 우리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제 무릎 앞에 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두드렸고 차 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럽게 떨리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제 발목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 그가 묻지도 않았지만 제 다리 위에 이불 하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손끝은 이불 안에서 조용히 천천히 올라왔고 무릎을 지나 허벅지에 닿았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두 사람 사이 공기만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지 않았고 저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 같지만 무언가가 이미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불 아래 허벅지를 따라 올라오던 손이 멈췄다. 빠지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냥 제 안에 머물렀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그 체온을 들이마셨고 숨결을 새지 않기 위해 온몸을 조용히 굳혔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고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가락 하나를 천천히 밀어 넣었고 이불 아래 얇은 반바지 사이로 젖은 살결이 벌어지는 그 느낌에 제 등 뒤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속옷을 걷어내지 않고 그 사이로 들어온 손가락이 안쪽을 아주 천천히 누르듯 한 번, 두 번 움직이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고 그 손을 덜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허벅지 사이로 몸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 아래 제 안을 쓰다듬는 손만 남겨둔 채 무릎 아래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제 안의 부드러운 숨결을 그에게 천천히 열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덮인 채였고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의 손은 그 안에서 젖어 있는 저를 천천히 더 깊이 밀고 있었습니다. 그 밤은 소리 없이 우리 둘만의 조용한 움직임으로 흘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이불 밖으로 올라왔을 때 눈가에 땀이 맺혀 있었고 저는 조용히 숨을 정리하고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마에 입을 댔고 그 키스는 어디에도 닿지 않은 채 그저 머물기만 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안았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그의 외투가 놓여 있었고 그는 밖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캠핑카 문을 열고 나가자 그는 물끄러미 제 쪽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얼굴이 편안하다고. 저는 작은 웃음을 흘렸고 그는 손수건으로 제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끝은 밤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지만 그 어떤 설명도 사과도 감정의 확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침 말없이 나란히 서서 물을 마시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갈 계획이냐고. 저는 전북 변산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 그러면 자신도 같은 쪽으로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간다는 말은 처음처럼 어색하지 않았고 그 선택에 어떤 의미도 묻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차 문을 닫을 때
그가 제 텐트 줄을 다시 확인해 줬습니다. 그 손이 지나간 자리,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 제 몸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캠핑카를 몰고 출발할 때 100미러 안에 그의 차가 따라오고 있었고 그가 틀어둔 라디오의 음악이 잠깐 주파수를 맞추며 제 스피커에서 어렴풋이 울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제 마음엔 그 사람의 체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변산으로 향하는 도로는 해안선을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진우 씨의 차가 앞서 달리다가도 제가 고갯길에서 속도를 줄이면 그는 잠시 멈춰서서 기다려줬고 출발할 때는 다시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거리를 맞췄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다와 산이 맞닿은 언덕 중턱의 주차장. 조용한 평일 오후였고 캠핑카 한 대 정도 겨우 세울 자리에 2대가 나란히 멈췄습니다. 짐을 내리던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바람이 심할 것 같다고, 텐트보단 차 안에서 쉬는 게 좋겠다고. 저는 짐을 최소한으로 정리한 뒤 그가 준비한 작은 전기포트를 받아 차 안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진우 씨는 저녁으로 삶은 감자와 김치, 그리고 구운 햄 몇 조각을 접시에 올렸습니다. 우리는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 좁은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고 창문 밖 바람이 점점 세지는 소리가 서서히 차 안을 감쌌습니다. 그는 감자를 반 잘라 제 접시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은 누군가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저는 말없이 그 감자를 입에 넣었고 입 안가득 퍼지는 단맛과 김치의 짠맛 사이에서 묘하게 그 말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컵에 따뜻한 물을 나눠 담고 불을 끄고 창문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진우 씨는 바닷가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시작한 건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디가 보고 싶어서도 아니라고. 그냥 하루만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이 가슴 안쪽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말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게 익숙해지면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더 이상 반가워지지 않을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진우 씨는 고개를 돌려 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름도 상황도 과거도 따지지 않고 그 순간만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고 이번엔 저도 그 손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그는 침상에 작은 담요를 펼치고 제게 말했습니다. 피곤하시면 먼저 누우시라고.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베개를 옮기고 이불을 펼쳤습니다. 그가 불을 끄자 차 안은 조용했고 바깥의 바람 소리만 천천히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누웠고 그는 제 등 뒤에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지나 배 위에 머물렀고 제 몸은 아주 조금만 움직여 그 손에 닿았습니다. 그 손은 얇은 원단 사이로 배꼽 아래를 지그시 누르다 천천히 다리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이불 아래 그의 손가락이 팬티 안으로 들어올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다리를 조금 더 벌렸고 그는 깊이 묻히지도 않고 바깥에서 제 입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소리는 없었고 움직임도 느렸지만 그 감촉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제 안쪽을 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구를 따라 원을 그리듯 몇 번을 천천히 누르다
손가락 하나를 아주 조금 밀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멈췄다. 다시 움직이고 다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제 손을 포겠고 그는 더 이상 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지만 가지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를 흔들지 않았고 몸을 나눴지만 마음을 다치지 않게 조용히 서로를 껴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바람이 지나가고 다음 바람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창문 너머로 번지기 전 우리는 아직 어두운 텐트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이불 안은 조용했고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방식도 아직은 망설임이 남아있는 채였습니다. 진우 씨는 제 등을 감싼 채 배 위로 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저는 제 허벅지를 스스로 조금 벌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등을 돌려 그와 마주봤습니다. 서로 마주한 채 이불 속에선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가 제 팬티를 천천히 내렸고 그 아래로 숨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이불 위로 올라온 손이 저를 가슴부터 쓰다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 아래를 천천히 지나 젖가슴을 입에 머금었고 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몸을 아래로 옮겼습니다. 입술이 배꼽 아래까지 내려가 팬티를 벗긴 자리 위, 젖은 살 위에 조용히 닿았고 저는 두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가 혀를 움직이며 제 안쪽을 천천히 핥기 시작했을 때 제 허리는 스스로 떠올랐고 그 위에 입술이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렸습니다. 진우 씨는 손가락을 2개 넣었고 그 안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깊지 않았고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며 저의 안쪽 전체를 눌렀습니다. 그가 제 위로 올라왔고 가슴 사이로 숨결이 섞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들어갈게요. 그 말은 조심스럽고 그러나 확실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한 번에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밀어 넣은 채 멈춰 있었고 저는 두 다리로 그를 감쌌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 안에서 그는 천천히 숨을 쉬었고 저는 젖은 그 자리를 그의 허벅지에 더 바짝 붙였습니다. 천천히 밀었다. 다시 깊게 눌렀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그 안에 완전히 들어온 감각. 진우 씨가 허리를 더 깊이 움직일 때마다 제 입에서는 짧은 숨이 나왔고 등 뒤로 젖은 이불이 땀에 들러붙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허리를 천천히 밀어넣고 제 안쪽에 끝까지 박힌 채 한 번 더 멈췄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고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아침이 되자 진우 씨는 말없이 저를 안은 채 팔을 베어 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일어나 차 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였습니다. 저는 뒷정리를 하며 그와 마주보지 않았고 그 역시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순간이 그저 충동도 아니고 여행지의 착각도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음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다시 그 사람과 출발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다시
침구를 정리하며 그와 함께 또 다른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는 물을 끓이고, 저는 컵을 닦았고, 차 안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나눴는지, 굳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의 움직임과 제 시선이 조용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오늘은 가까운 숲길로 산책이나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은 잠시 멈추고 걸음을 천천히 옮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둘 사이에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나란히 세우고 작은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가방에서 물병과 얇은 담요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흘러내리고 우리는 흙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뭇가지 앞에서 발을 멈췄고 저는 그 옆에 서서 숲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가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걷다가 작은 평상처럼 생긴 나무댁에 앉았습니다. 진우 씨는 담요를 반쯤 펼치고 그 위에 물병을 올려놓았습니다. 햇살이 이마를 따뜻하게 비추자 그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라고. 누구랑 함께 길을 걷는데 마음이 바빠지지 않는 게 처음이라고.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우리는 다시 차로 돌아왔고 주차장 옆 산림욕장에 차를 세운 채 그는 작은 버너에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마에 마늘을 다졌고 그는 조용히 양파를 손질했습니다. 함께 밥을 해먹고 함께 씻고 함께 쉬는 일이 아주 오래같이 살아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가 습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바닥 매트를 펴고 작은 조명을 텐트 안에 달았습니다. 그는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고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혜영 씨는 왜 지금 혼자 여행을 시작했느냐고. 저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고. 그러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고. 그가 등을 돌려 제 쪽을 바라봤고 저는 조용히 돌아 누워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이불을 조금 더 몸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오며 옷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지 않았고 움직임도 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속옷 안으로 들어와 젖은 살 사이를 지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엉덩이를 약간 들었고 그는 손가락 하나를 천천히 안으로 넣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들어올 때 저는 그를 감싸 안았고 그의 손목이 제 골반 아래에 완전히 눌렸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안에서 돌렸고 저는 다리를 벌린 채 그의 손이 더 깊이 들어오도록 몸을 아래로 가라앉혔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따라 내려오다 젖가슴 위에 닿았고 저는 그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는 제 안쪽을 다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눌렀고 제 몸은 그 손 위에서 천천히 뜨겁게 젖어갔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감각은 제 몸 전체를 깊게 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거두고 이불 밖으로 나가 물을 마시고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불 아래서 몸을 맞댔고
그의 숨이 제 등에 닿는 순간까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천천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끝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가까이 그 사람과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캠핑카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는 멀었고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작은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하루 종일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어제와 오늘 사이 그의 눈빛은 무언가 정해진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먼저 침상에 앉았고 그는 작은 냉장고에서 보관해둔 과일을 꺼냈습니다. 그가 귤을 까고 반쪽을 제 입 앞에 가져왔고 저는 말없이 그걸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뺨으로 올라왔고 귤을 입에 넣은 채 제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불 안이 좁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은 천천히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안으로 함께 누웠을 때 진우 씨는 제 옆에 몸을 붙이고 허리부터 골반까지 한 줄로 내려가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그는 내 입술을 물었습니다. 짧게, 가볍게, 그리고 다시 길게. 그가 팬티를 벗기지 않고 그 안으로 손을 넣었고 저는 한쪽 다리를 들어 그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젖어 있는 그 감촉을 느낀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 2개를 동시에 안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내쉬었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손가락이 안쪽 깊은 곳까지 들어와 한 번, 2번 천천히 밀어 넣었고 그 위에 그의 손바닥이 제 몸을 눌렀습니다. 그는 이불 밖으로 몸을 일으켜 바지를 벗고 제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다리를 더 벌렸고 그는 허리를 낮춰 자신을 제 안으로 밀었습니다.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고 천천히 조금씩 밀어 넣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숨이 흘러나왔고 그는 허리를 멈춘 채 내 안이 적응되길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들어온 뒤 그는 허리를 돌리듯 움직였습니다. 빠르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제 골반이 들리고 그가 아래에서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같은 호흡을 했습니다. 땀방울이 가슴 사이를 타고 내려갔고 그는 가슴을 한 손으로 감싸주며 한 번 더 끝까지 밀었습니다. 소리도 빛도 다 사라진 그 순간 제 안은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고 저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제 안을 누르고 당기고 눌렀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허리를 한 번 더 밀며 제 안 깊은 곳에서 멈췄습니다. 숨이 멈췄고 시간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서. 저는 눈을 감은 채 그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몸을 나눴지만 무너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히 연결된 느낌이 가슴 안쪽에서 퍼졌습니다. 그는 이불을 끌어당겨 저를 완전히 덮고 옆에 누워 손을 깍지 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밤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진우 씨는 그날 아침 다른 날보다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선 가벼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캠핑카 옆 텐트줄을 정리하던 그의 손은 조용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일어나자 그는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냄비 소리, 컵 안에 퍼지는 따뜻한 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 둘 사이엔 필요한 것들이 차분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고, 진우 씨는 지도를 펼쳐 다음 목적지를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보려고 한다고. 그리고 그 말의 끝에서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행은 언젠가 끝나야 하고, 함께 걷는 길도 가끔은 다른 갈래를 향해 자연스럽게 갈라져야 하니까요. 짐을 정리할 때 그는 제 텐트줄을 마지막까지 확인했습니다. 고리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조이고 모서리를 접으며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차 문을 닫고 제 쪽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혜영 씨는 자기 안에 잠깐이지만 오래 남을 사람이라고. 그 말에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마주 본 채 한 손을 들어 그의 팔뚝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말도, 설명도, 앞으로의 계획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등을 한 번 더 눌러주며 작은 온기를 남긴 채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먼저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탄 캠핑카는 먼지 날리지 않는 속도로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지는 방향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사람의 온기와 함께한 흔적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아니, 다시 마주칠 거라고. 다음번엔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더 가볍게 서로를 안을 수 있을 거라고. 바람이 텐트 벽을 스쳤고 그 속에 앉은 저는 다시 지도를 펼쳐 손가락으로 북쪽을 짚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어딘가에서 그 사람과 다시 출발선에 마주 설 수 있다면 지금 이 조용한 이별도 그리 슬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그 사람 안에서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었길 바라며 다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출발선은 늘 다시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다시 입안에 담는 날까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 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